네, 계속해서 바의 롱지튜디널 바이브레이션의 솔루션을 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퀘이션 모션을 세우고 그다음에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로 솔루션을 가정한 다음에 이퀘이션 모션에 넣고 아이겐밸류 구하는 것까지 했고요. 이제 컴플릿 헬을 구하려면 이제 각각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나오면서 원래는 ODE에서는 이니셜 컨디션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까지 있다 보니 바운더리 컨디션을 먼저 적용을 하느냐, 이니셜 컨디션을 먼저 적용하느냐라고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이퀘이션 모션이 이렇게 주어지죠.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퍼레이션 베리어블로 x of x, t of t로 이제 가정을 한 다음에 이퀘이션 모션에 가정된 솔루션을 넣고 나면은 이제 두 가지의 이퀘이션 모션이 나오는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나오는데 하나는 t에 대한 거, 하나는 x에 대한 게 나오죠. 그래서 t에 대한 거는 앞에서 했듯이 a sin 오메가 t, b 코사인 오메가 t. x에 대한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메가가 아니고 이제 c제곱이라는 게 붙으니까 그걸 시그마라고 하면은 a sin 시그마 t, b 코사인 시그마 t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거를 x 곱하기 t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나와 있는 이 정보만으로는 솔루션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wx of t는 a sin 시그마 x 코사인 시그마 x sin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가정이 되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원래 바운더리 컨디션을 앞에서 먼저 적용했는데 만약에 이니셜 컨디션을 먼저 적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운더리 컨디션은 모든 t에 대해서 그 바운더리의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 것이고 이 프라임은 x에 대한 미분이에요. 이니셜 컨디션은 x의 정보랑 상관없이 t에서 0인 값이죠. 이것은 w 라운드 t입니다. 만약에 이니셜 컨디션 먼저 적용을 하면은 이제 이 이니셜 컨디션 먼저 적용을 해보면 이제 기본 있는 식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여기 뭐죠? 사인 t에다 0을 대입하니까 없어지고 코사인 이 텀만 남아가지고 여기 이제 b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사인이 코사인 돼서 이렇게 나오면 자 이게 모든 x에 대해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위의 식이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곱하기 b는 0이어야 되니까 이제 b는 0이라는 정보는 얻을 수 있죠. 네, 개수 즉 코사인 오메가 t의 개수가 0이라는 거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식을 보면은 이제 여기가 A, B도 언노운이고 여기 이제 오메가랑 시그마는 같은 거죠. 시그마 C가 오메가니까 지금 이 식으로는 뭐 더 이상 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언노운이 너무 많으니까. 4개의 언노운이 있고 식은 하나고 그래서 뭔가 아이겐 밸류가 특정되지 않아요. 자, 이 상황에서 또 다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플라이 해보면은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제 x가 0인 경우에 이거 지금 픽스드 프리 이 바인 경우죠. 0을 대입해보면 여기에다 이제 0 x에다 원래 식에 0을 대입하면은 이제 b가 남고 a sin 오메가 t가 남고 그다음 두 번째 x에 대한 미분값에 x에는 l을 대입을 하면은 a 시그마 코사인 시그마 l이 남고요. 뒤에는 앞에서 지금 b가 0이었으니까 사인 텀만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t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되니까 b가 0이라는 이 개수가 0이라는 건 구할 수 있고 이 두 번째 식으로부터 모든 t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시그마 l이 0이다. 그러면은 코사인의 2분의 파이의 홀수배에 해당하는 텀이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시그마에 대한 정보를 드디어 얻게 됩니다. 바운더리 컨디션 얻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시그마가 특정이 되지 이니셜 컨디션을 먼저 어플라이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특히나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해서 얻게 되는 내추럴 프리퀀시를 보다 보니 시그마인 줄 알았는데 이게 n에 대한 그러니까 홀수배다 보니까 무한히 n에 대해서 리핏되는 그 정보를 여기서 얻게 됩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을 얻으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시그마가 그냥 하나인 줄 알고 시그마라고 처음에 이걸 솔루션을 가정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무한히 반복되는 것에 썸메이션으로 다시 wx of t가 결정이 된다는 걸 알고 이 식을 쓰면 안 되고 이 식을 쓰면 안 되고 이 시그마식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W가 이 시그마 여러 가지 합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하고 솔루션이 여러 개가 나오죠. 가정은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X와 T의 곱으로 나왔는데 그게 무한히 반복되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함으로써 알게 되니 이래놓고 다시 이니셜 컨디션을 어플라이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요렇게 단순화된 것에 어플라이 한 것이니까 어차피 이니셜 컨디션부터 해도 바운더리 컨디션을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그 리피티드 되는 텀이 나와서 다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을 먼저 정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n 차원으로 반복되는 정보를 바운더리 컨디션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가정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플라이, 이니셜 컨디션 어플라이 하면은 사실상 이 모든 시그마에 대한 합이 0이란 얘기고 이 모든 시그마에 대한 합이 이 주어진 이니셜 컨디션이라는 식이 되죠. 그래서 여전히 이 식만 갖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때도 만약에 가정을 처음부터 나는 왠지 이렇게 단수로 될 것 같지 않고 모두 쉐입이 예를 들어서 매스가 2개면은 2개였으니까 n이면 컨티뉴어스면은 무한히 많을 거야라고 처음에 우연히 가정을 이렇게 시그마로 잘 했다 손 치더라도 이니셜 컨디션만 먼저 해서는 더 정보를 얻을 수 없고요. 마찬가지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해야 이제 요 텀 모든 t에서 성립한 이 텀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시그마가 리핏이 되는 어떤 시그마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그래서 보통 먼저 어플라이 하고 그 다음에 이니셜 컨디션을 어플라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플라이 해서 이미 시그마가 뭔지, 오메가 n이 뭔지를 아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그 이니셜 컨디션을 갖고서 어떤 정보를 추가로 얻느냐. 앞에서 이니셜 컨디션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그마를 쭉 풀어서 써보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모르는 게 AN하고 여기에 캐피탈 AN인데 이거 합쳐서 CN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메가 N이 결국은 시그마랑 같은 함수관계 있으니까 모든 걸 그냥 시그마로 표현하려고 이제 오메가 N의 C, 이 C랑 이 C랑 다르죠. 이 CN은 모달 코에피션트 개수고 이 C는 그 웨이브 속도. 아까 엡실론 오버 로어에 해당하는 그거니까 이제 이렇게 폼이 됩니다. 자, 요거를 풀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그마니까 이거 시그마 풀어서 쓰면은 n은 1부터 쭈르륵 대입을 하면은 C1에 시그마 1에 해당하는 거. 시그마 1이 아까 2파이브는 홀수배였잖아요. 그래서 파이 C over 12. 3파이, 5파이, 7파이 뚜루룩 이렇게 인피니트로 갑니다. 이 인피니트를 쭉 더한 것이고요. 그 사인의 그 홀수배에 해당하는 텀이니까 물론 이제 1, 마이너스 1로 써도 되지만은 이제 사인 형태로 쓰면 이제 결국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C1, 2, 3, 4 이거를 언노운이 지금 n개잖아요. 인피니트개잖아요. 그리고 이 식은 하나잖아요. 이 식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풉니까? 못 풀죠. 자, 그래서 이제 묘수가 그 orthogonality, 사인 함수의 orthogonality를 이용해서 풀까라고 해서 사람들이 풀었던 것이 뭐냐면 orthogonality는 사인 그 어떤 주기가 있을 때 주기에 대해서 n에 대한 그 멀티플, m에 대한 멀티플이 있을 때 그 두 개를 곱하면은 그 주기 안에서 적분할 때 n하고 m이 같을 때만 이게 그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0이다. 이런 컨셉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그마에 해당하는 것이 2n-1 파이잖아요. 이렇게도 성립합니까? 성립하죠. 예. 이거가 뭔지 상관없이 어떤 그 주기 이게 충분히 사인 한 번 적분했을 때 0이 되는 주기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래 오소고날 폼을 사인 시그마 nx와 사인 시그마 mx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서로 같을 때만 에러볼 2고 나머지는 0인 요 오소고날 이용할게요. 자, 그럼 이미 여기서 처음에 이제 L을 다 넣어버리면은 이제 이 오소고날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원래 식을 x를 살리고 원래 이게 의미하는 바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에다 l을 넣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기다려. l을 넣는 걸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선 미분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그마에다가 그 미분을 하고 미분하면 이제 이 텀 나오죠. 원래는 사인 오메가 x, 시그마 x, 코사인 시그마 x. 그래서 코사인 그, 그 미분한 텀은 저기 뭐지? 시간에 대한 미분한 텀이니까 시간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바로 이제 다 미분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 x를 집어넣는 그런 식이 표현이 되죠. 자, 그럼 요거를 잘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아까처럼 an과 캐피탈 An을 cn으로 묶어버리고 여기에는 x에 대한 뭐 제한을 걸지 않는데 이제 우변에 x가 l일 때만 성립한다. 네? 물론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해고 나중에 이제 x는 이제 l이라고 넣을 거지만 예.
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x가 l일 때만 얘는 성립을 하고 나머지는 성립하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디락 델타 펑션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소고널티 이용하려다 보니 이제 얘를 좀 벌려놓고 양변을 적분합니다. 뭘 곱해서 sin 시그마 mx 이거 x 빠졌네 여기. sin 시그마 x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0에서부터 l까지 0에서부터 l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자, 좌변은 우리가 아까 봤었던 올소고널리티에서 어떻게 되죠? 그 2분의 L 곱하기 요 개수만 튀어나옵니다. 2분의 L의 개수만 튀어나오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디락 델타 펑션을 어떤 그 X 구간으로 적분을 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값만 해당하는 텀만 그 밸류만 살아요. 그죠? 그래서 말하자면 디락 델타 펑션의 어떤 펑션 f of x를 그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그냥 fl이다. 이것은 알려져 있는 것이니까 디락 델타 펑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좌변은 cn의 시그마 n의 c, L over 2는 오메가란다. W0의 닷에서 이니셜 컨디션에다가 이제 그 시그마 FL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이는 W0 시그마 그 MX 요 값이 되고요. 이걸 잘 보면 이제 마이너스 1이 저기 홀수배 짝수배 이렇게 되면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바뀌니까 그걸 이제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CN에 시그마에 대한 값을 다 넣어주고 계산을 쭉쭉 풀면은 결국 그 CN이 n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C1, 2, 3, 4가 하나의 식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못 풀던 것을 올소고널리티 이용해가지고 CN을 n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구해내는 게 가능해졌다. 뭐 때문에? 올소고널리티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CN을 풀 수 있다. 이게 모드 쉐입에서 코에피션트, 모달 코에피션트 쓰는 방법이고 이미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그 discrete mass 할 때도 다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WX는 X에 대한 텀과 T에 대한 텀, 세퍼레이션을 베리어블로 갖고, 그래서 X에 대해서는 sin 시그마 X, 코사인 시그마 X, T에 대해서는 sin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텀, X에 대한 어떤 쉐입을 모드 쉐입이라고 합니다. 이거 원래 예전에도 그 컨티뉴스 시스템 아니고 디스크리트 시스템일 때도 이제 모드 쉐입이라고 했고요. 그것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이 뒷부분 텀을 모달 코에피션트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W는 모드 쉐입의 어떤 그 웨이티드 썸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앞서 배웠었던 것을 다시 여기서도 리피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모드 쉐입 또는 아이겐 펑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서서 배운 픽스드 프리 바 컨디션의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을 다 적용하면 어떻게 모드 쉐입이 나왔냐면 이제 사인 함수, 사인의 볼수배로 끝나는 것이 이제 모드 쉐입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요 사인에 대한 함수가 또 모달 컨트리뷰션, 시간에 따라서 모드 쉐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 사인 함수는 계속 반복되면서 주기가 빨라지는 것이고, 요 앞에 텀을 보면은 점점 이게 n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점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첫 번째 모드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모드의 어떤 시간 베리어블은 좀 작다.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그대로 옮겨오면 fixed free bar의 그 솔루션입니다. W 솔루션 이렇게 되면 앞에가 모드 쉐입, x에 대한 것이 모드 쉐입인데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모드 쉐입은 n을 1로 넣으면은 half sign, 아까 쿼터 사인이죠. 쿼터 사인이 이렇게 half 사인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 뒤에가 모달 코에피션트인데 여기도 사인 함수예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사인 그 주기가 여기는 c를 곱한 것일 뿐이고 이제 다 똑같은데 이제 얘는 여기서는 지금 똑같은 사인 함수인데 왜 얘는 이렇게 그 뭐지? 컴플리트하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반을 그렸느냐? 얘는 x 로켓 x에 대한 함수니까 x 바운드가 돼 있잖아요. 바 길이가 l이니까 l까지로 바운드가 돼서 l 넣으면은 여기 딱 홀수배에서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타임 축은 사실은 이제 무한하잖아요. 바운더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을 요 한 주기로 그냥 끊어서 그러니까 반주기로 끊어서 그린 것입니다. 주기를 만약에 시간을 요 길로 만약에 끊었으면 이제 여기서 끊기겠지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한 주기까지 반주기 0에서 다시 0 돌아올 때까지를 그리기 때문에 진동이라 반복되는 거라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퍼스트 모드인데 그럼 이제 왼쪽 모드 쉐입이 모달 코피션 어떻게 되냐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는 그 모드 값이 모달
컨트리뷰션 0이에요. 그러니까 없어. 모드 쉐입이 있어도 발현되지 않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드의 이런 그 쉐입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피크를 치고 다시 줄어드는. 그러니까 바가 시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원래는 바에 변이가 없다가 그러니까 모드 쉐입이 있어도 그냥 코에피션트가 0이다가 점점 증가했다가 또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롱티튜디널 바잖아요. 그러니까 바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바의 변이가 이렇게 점점 저기 뭐지? 우측으로 많아졌다가 점점점 흐려지는 그런 쉐입을 말하는 겁니다. 세컨드 모드 쉐입은 이렇게 생겼고요. 바 내에서의 롱지튜디널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증감을 반복하는데 아까보다 주기가 빠르죠. 주기가 훨씬 빠르고 아까는 이제 퍼스트 모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주기가 훨씬 빠르고 진폭도 매우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진폭 이 모드 쉐입은 더 작은 타임 베리언스를 가지고 더 빠르게 진동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n 모드 쉐입을 보면 이제 모드 쉐입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바의 거리에 따른 어떤 롱지튜디널 바이브레이션의 밀도는 이렇게 바뀌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시간 함수는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컴플릿 솔루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래서 x와 t로 구분이 됐었던 것들의 개수를 어떻게 구했냐? 오르토고널리티를 이용해서 구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앞에는 모드 쉐입, 뒤에는 모달 코에피션트, 타임에 대한 모달 코에피션트, x에 대한 텀은 모드 쉐입이고 타임에 대한 텀은 모달 코에피션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